안녕하세요. 이효준입니다. 오늘부터는 코딩 테스트를 준비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될 메서드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빌트인 펑션들과 신텍스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ESCM, 빌트인 펑션. 이 빌트인 펑션이라고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면요. 파이썬 빌트인 펑션 공식 문서가 나옵니다. 이 공식 문서 중에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만한 것들, 그리고 벼락치기로 공부한다면 어떤 것들을 아셔야 되는지 언급해 드리려고 합니다. ABS나 OR이나 애니 같은 거는 잘 나오지는 않아요. 실무에서는 자주 쓰이죠. 그리고 급할 때 쓰셔야 되는 게 dir. 예를 들어서 1, 2, 3, 4 넣고요. 컨트롤 엔터 치시면 이렇게 4장 메서드들을 보여주거든요. 내가 리스트에 메서드들이 기억이 안 날 때 검색하신 다음에 여기서 내가 원하는 메서드를 찾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포맷 컴마 기준으로 원을 표시할 때 쓰죠.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 말고도 자, 지수로 표현을 한다던가 16진수로 표현을 한다던가 이거 그냥 소문자로 쓰셔도 됩니다. 약간 복잡하게도 가능한데요. 느낌표를 채울 건데 오른쪽에 맞춰서 부호를 표시해 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20자리에 맞춰서 출력을 하고요. 컴마는 찍어 줄 거고 소수점은 4자리까지 출력을 해라 라고 하면 이런 양식이 되거든요. 공을 좀 지워 볼게요. 그리고 나서 출력을 해보면 자, 느낌표를 다 채워졌고요. 그리고 컴마가 찍혀져 있죠. 여기는 근데 컴마가 아니에요. 점입니다. 소수점 4자리까지 표현을 한 거죠. 시간을 표현할 때도 유용한데요. 0으로 채워주겠다고 한다면 이렇게 앞을 0으로 채워주죠. 비트 단위 이진 연산을 할 때도 유용합니다. 필터도 한번 해볼 건데요. 여기는 펑션이 들어가요. 그럼 일단 쉽게 호준이라는 펑션 하나 만들게요. 여기다가 define 호준 값 value라는 게 입력이 되면 만약에 이 value가 %2가 0이다. 그럼 return value else다 라고 하면 return none을 출력하고요. 여기서 range 20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하면 그냥 필터라고 하면 나오고요. 앞에 리스트라고 붙여주셔야 리스트로 횡변환을 해주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어떤 값들을 특정 펑션으로 필터를 줄 때 사용을 합니다. 자, 이걸요 여기다가 람다로 줄 수도 있겠죠. x가 들어오면 x가 2로 나눠지는지 이걸 true, false로 주는 거죠. 나눠지면 true 아니면 false. 그러면 true인 것만 출력을 해주는 거죠. 자, 위에 걸 지워보고요. 이렇게요. 결과는 같습니다. 여기서 value라고 안 하고요. true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0이 추가가 됐죠? 이게 true인 것만 값을 반환해 주는 거예요. 여기는 false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좀 더 명확해지죠? 자, 리스트 컴프레션으로 이걸 구현할 수가 있어요. for i in range 20인데 만약에 이 i가 %2 했는데 0이라면 이 i를 출력해줘라. 그러면 결과값은 같죠. 자, 그리고 다 아시는 건데 랭스는 한번 강조하고 넘어갈게요. 길이를 반환해주고요. 길이를 반환해줄 때 인덱스의 마지막 값은 아니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0, 1, 2, 3이잖아요. 그래서 랭스는 인덱스로 봤을 때는 플러스 1한 값이다 해서 포문을 돌 때는 보통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해주는 경우의 수들이 종종 있죠. 알고리즘 문제 중에요. 그리고 맵
집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맵은 펑션이 앞에 들어가고요. value가 뒤에 들어가게 돼요. 자, 똑같이 필터를 가지고 올 건데 여기다가 이렇게 넣을게요. 그리고 여기를 맵으로만 이렇게 바꿔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행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true, false, true, false, true, false 이렇게 결과값을 반환해주죠. 필터는 이 결과값에 해당하는 값을 출력을 해주고요. 이 맵도 보통 람다를 사용합니다. x가 들어왔는데 x가 %2가 0이다 라고 해도 같은 결과값을 출력을 하죠.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x에 제곱으로 출력을 해줘라 라고 하면 이거는 값으로 출력을 해주죠. 리스트 집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어레이를 만들 건데요. 하나는 A, B, C, D 라고 넣고요. 한 곳에는 1, 2, 3, 4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해보면요. A1, B2, C3, D4로 출력을 하죠. 이거를 뒤에 하나 더 넣을게요. 이번엔 10, 20, 30, 40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매핑이 되는 거죠. 자, 뒤에다가 이번에는 대문자 A, B, C, D를 넣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실행을 시켜보시면 이번엔 대문자 A, B, C, D가 또 매핑이 됐죠. 이 맵하고 집은 굉장히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거고요. 이따가 sorted와 sort를 할 때 이 집을 이용해서 이 형태의 여러 가지 딕셔너리들을 원하는 순서대로 정렬시킬 수가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max, min이 있을 거예요. 1, 2, 3, 4 똑같이 밑에도 1, 2, 3, 4 자, 적은 값만 출력했으니까 1이 출력이 되죠. max는 최대값이고요. 자, 리버스드와 sorted에 대해서 할 건데요. 리버스드는 역순이죠. 역정렬은 아닙니다. 그래서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sorted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 두 개의 빌트인 펑션은요. 이것과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10, 5, 4, 3, 7, 6 이라고 했을 때 L에 sort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L을 출력해 보시면 이것과 이 sorted와의 차이점은 뭔가요? 이 sort는 리스트를 직접 만집니다. 그리고 sorted는 리스트를 직접 만지지 않아요. 리턴 값만 정렬된 값입니다. 그런데 이걸 해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요. 이 sorted에 키 값을 넣을 수가 있어요. 이 키 값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테스트 케이스를 3개만 한번 넣어볼게요. 테스트 케이스 1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ABC, DF, Hello World, Hello, Python 이라고 하고요. 잠깐 밑으로 내려서 Python 명언 있죠? 이 명언을 그대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넣어주고요. 이것을 스플릿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자체가 이미 리스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위에서 썼던 값 이거요. 이것도 같이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근데 값이 너무 많으니까 집 할 건데 이렇게 5개만 주고요. 5개랑 또 매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테스트 케이스 3개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여기는 키 값을 length로 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실행을 시켜보시면요. 여기가 2,
여기가 3라고 표현을 할게요. 다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 B, C, D, E, F, hello, python, hello world 해서 길이로 정렬이 됐죠. 이거를 리버스를 true로 주게 되시면 반대로 정렬이 되게 됩니다. 그대로 복사해서 true. 이번엔 스트링에 lower 해서 알파벳 순으로 정렬을 할 건데요. 대소문자 구별 없이 알파벳 앞에 있는 것대로 정렬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키값을 펑션을 줄 수도 있습니다. 람다로 주도록 할게요. 이 x값이 들어오면 x값의 1번째 값으로 정렬을 해라 라는 거죠. 이거대로요. 이게 테스트 케이스 3 해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그러면 1, 2, 3, 4, 5 해서 정렬을 했죠. 이 앞에 있는 값은 이거 순서대로가 아니죠. 지금 자,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서 5 넣고요. 여기다가 3을 넣을게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실행을 해보면요. 1, 2, 3, 4, 5가 됐는데 3에 해당하는 게 2잖아요. 그런데 여기로 가 있죠. 지금 왜냐면 첫 번째 값으로 정렬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0번째 값으로 다시 정렬을 한번 해볼게요. 0번째 값으로 정렬을 하게 되면요. 이번엔 앞에 있는 알파벳 순으로 정렬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값이 한없이 많아지더라도 같은 방법으로 원하는 값을 셀렉해서 정렬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중요한 점은 지금 이 값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나요? 리스트 안의 튜플이죠. 리스트 안의 튜플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딕셔너리를 아이템스 했을 때 이런 구조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딕셔너리를 정리하고 싶을 때 이걸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희 딕셔너리 메서드를 살펴볼 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키워드 중에 in 신텍스가 있죠. 1, 2, 3, 4, 5 5가 이 안에 있느냐 라고 했을 때 true를 출력을 해주죠. 이거 정말 많이 사용됩니다. 또는 이렇게 반대로도 사용을 하죠. false. 자, 그러면 저희 기본 메서드는 다 아실 테니까요. 마지막 정리할 때 어떤 것들을 정리하고 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했고요. 언급만 좀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리스트는 중요하니까요. append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요소만 추가, 그리고 클리어는 모든 요소를 다 없애는 거죠. copy는 복사를 하는데 복사해야 되는 이유는 어떤 리스트를 펑션으로 넘길 때 그 펑션에서 만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복사를 한 다음에 넘겨야 되죠. define list change x의 0번째가 1000이라고 했을 때 list change에 L을 넣게 되면, 그리고 L을 출력해 보시면요, L의 값이 바뀌어져 있죠. 이게 지역 변수, 전역 변수의 개념이 아니라 이 L을 넘길 때, 그러니까 리스트면요 주소를 넘기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수정되는 값이 수정이 돼 버립니다. 자, 그래서 안에서의 체인지된 값들이 밖의 값을 못 만지게 하려면 카피를 하셔야죠. 이렇게 하면 원래대로 출력이 되죠. 그리고 count 개수를 세주는 거고요. extend 요소를 많이 추가할 때 사용을 하죠. index는 어떤 요소를 찾을 때 사용을 하고요. insert는 해당되는 자리에 요소를 넣을 때, 그리고 pop은 뒤에서 값을 꺼낼 때 사용을 하는데요. 다시 언급을 이건 조금 이따가 해드릴 겁니다. remove는 어떤 요소의 값을 지울 텐데, 이 remove는요 비고 표기법을 했을 때 비고의 n이에요. 그래서 del로 지우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시간을 측정하는 문제였다면요, reverse는 역순이고요, sort는 정렬이죠. 여기서 다 할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도 중요한 것만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op하고요, append죠. pop 하는데 나는 0번째를 꺼낼 거야 라고 한다면 이 append랑 매핑해 봤을 때 어떤 자료 구조인가요? 이건 Q죠. 그러니까 빈 자료형 리스트 L이 있었을 때 append 10, 20, 30
넣고 0번째 걸 항상 꺼내면 이거는 가장 먼저 들어온 데이터가 가장 먼저 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Q의 구조를 가지게 되고요. 이게 만약에 제로가 아니고 그냥 팝이었다 라고 하면 맨 마지막에서 꺼내는 거죠. 이거는 가장 늦게 들어온 데이터가 가장 먼저 나가니까 스택의 자료 구조를 갖게 되는 거죠. 이 Q와 스택은 트리에서 깊이 우선 탐색과 너비 우선 탐색 이런 것들을 할 때뿐만 아니라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도 이 스택과 Q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입니다. 스택 그리고 Q. 자, 그리고 튜플도 잠깐 다루고 갈게요. 1, 2, 3 그리고 dir, t 하고 실행시켜 보시면 여기는 카운트랑 인덱스밖에 없기 때문에 넘어갈 겁니다. 자, 그대로 복사하고요. 이번엔 딕셔너리입니다. 투, 둘. 자, D를 출력해 보시면 여기도 중요한 메서드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중복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밑에다가 자주 쓰는 것만 좀 해드릴게요. D 하고요. 키만 뽑아내라. 그리고 밸류만 뽑아내라. 그리고 둘 다 뽑아내는데 리스트 안에 튜플로 뽑아내라 라고 했을 때 이거 우리가 어디서 봤었던 형식인가요? 위에 올라가 보시면 집에서 했었던 형식이죠. 자, 이렇게 세 개의 메서드를 굉장히 많이 쓰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대리 키워드를 쓸 수가 있는데요. 대리 효율이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키 기준으로 제거합니다. 1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하시면요. D만 한번 출력해 볼게요. 그러면 둘만 남아있죠. 자, 데이터는 이런 형식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들어왔죠. 그리고 set이 있는데요. 이 set은 중복을 제거하는 용도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set 111, 22, 3, 4, 5, 6, 6, 6 해서 실행을 시켜보시면요. 1, 2, 3, 4, 5, 6이라고 중복이 제거된 채로 출력을 해주죠.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순회를 하실 때는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교집합, 차집합, 합집합이 존재를 하죠. dir, s. 자, 은근히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일단 다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어떤 요소를 추가할 때 add를 사용을 합니다. s, add 7 라고 한 다음에 s를 출력해 보시면 숫자 7이 추가가 됐습니다. 앞에는 문자열이죠. 삭제하는 건 디스카드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디스카드 7이라고 하면요. 7이 없어졌죠. 자, 이게 차집합이고요. 사용 방법은 집합 하나 에다가 점을 찍고요. 디퍼런스를 뒤에다가 주고 집합 둘 하면요. 집합 하나에서 집합 둘을 차집합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add 말고 한꺼번에 데이터를 많이 추가하고 싶을 때는 업데이트를 사용합니다. 요소를 제거할 때 remove도 사용하죠. 유니온이 합집합이고요. 마찬가지로 요소가 있는 것을 확인할 때에는 in 구문을 사용합니다. true하고 출력을 하죠. 자, 집합 연산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요. 밑에다가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판콜 A라는 약 성분이 A와 B와 C가 있다고 했었을 때 다른 약과의 유사 성분을 알고 싶다고 하는 문제가 출시됐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게 실제로 제약회사의 코딩 테스트 문제였어요. 타이레놀 A와 B와 D라고 할게요. 물론 제약회사의 문제는 굉장히 많은 약의 종류가 있었습니다.
네, 일단 간단하게 좀 축소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프린트 이 판콜 A에서 디퍼런스 이 타이런을 하게 되면 이게 결국에 차집합이거든요. 그러면 판콜 A의 ABC에서 A, B, D를 빼야 되니까 같은 원소인 A와 B만 여기서 빠져서 C만 남게 됩니다. 디퍼런스요.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엔 교집합을 해볼 건데요. 인터섹션. 그러면 A와 B의 공통적인 요소를 뽑아주죠. 순서가 없기 때문에 B, A로 출력이 된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같은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랭스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같은 원소의 개수대로 정렬해서 출력하라 라고 한다면 이 랭스대로 키를 잡아서 솔트하면 될 거예요. 우리가 위에서 배웠던 것처럼요. 자, 여기는 교집합이죠. 여기도 교집합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약품을 합칠 거다 라고 한다면 판콜 A의 유니온 타이레놀 앞에 프린트 붙여줄게요. 다 출력해보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합집합을 출력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간단한 예제 하나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톡방에 X마리의 동물이 대화를 하고 있다고 할게요. 각각의 동물이 톡을 전송할 때마다 서버에는 아래와 같이 저장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래와 같이는 자,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된다고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누군가 입력을 하게 되면 여기 띄어쓰고 호준이라고 입력이 된다는 얘기죠. 단톡방에는 모두 몇 마리의 동물이 있을까요? 톡은 무조건 1회 이상 전송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단톡방의 동물들마다 몇 번의 톡을 올렸을지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우선은 이 서버 데이터를 스플릿 해야 되겠죠? 디폴트가 띄어쓰기니까 입력을 안 하셔도 이렇게 띄어쓰기 기준으로 스플릿을 합니다. 그럼 이것을 셋으로만 바꿔주면 중복 없이 출력을 해주니까 몇 마리의 동물들이 있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의 랭스를 구하면 전체 동물들 숫자가 나올 겁니다. 이 이름은 저희 캐릭터 이름입니다. 자, for로 순회를 할 건데요. 이걸 순회할 거예요. 그러면서 프린트 i와 이 스플릿한 곳에서의 카운트 i를 해주면 이 리스트에서 i 그러니까 셋에서의 원소를 카운팅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2번 문제의 해답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걸 딕셔너리에 넣겠다 라고 하면 딕셔너리의 키 값으로 그냥 i를 주면 되겠죠. 그리고 카운팅한 값을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딕셔너리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1, 2, 3, 4, 5, 6, 7 이런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스플릿을 하잖아요. 그러면 문자열로 쪼개지죠. 이 문자열로 쪼개진 것을 어떻게 숫자로 바꿀 수 있을까요? 물론 순회하면서 for i in int i print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또는 리스트 컴프레이션 사용해서요. 여기다가 for i in 그리고 int i 이렇게 만들 수도 있을 건데요. 리스트 저희 앞에서 배운 맵을 사용하게 되면 앞에 펑션이 들어가고 뒤에 순회 가능한 객체가 들어오게 되죠. 자, 이거를 넣고요. 뒤에다가요. 그리고 앞에다가 펑션을 int로 주게 되면 이게 결국에 이 위와 똑같은 결과를 내게 됩니다. 자, 문제가 간단하면 for로 이렇게 순회하면서 풀 수도 있겠지만 좀 더 간편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셋 다 이해하시고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메서드들 몇 개를 살펴봤고요. 조금 더 상세한 내용들은 같이 제공되는 노션 페이지나 PDF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